안녕하세요. 지식정보튜브 디바제시카입니다. 여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더운 어느 여름날 영국의 호스피스 간호사 출신인 질 페로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스위스로 여행을 떠납니다. 몇 년간을 계획했던 여행이었기 때문에 햇살과 바람까지 그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할머니는 반짝이는 라인강을 앞에 두고 고급 식당에서 시간을 즐기며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녀의 죽음 앞에 그녀와 25년을 함께 해온 남편 존 사우스홀 씨는 슬프거나 놀란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실 부부가 함께 오랫동안 계획한 여행에서 그녀의 죽음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안락사를 선택한 것이었는데요. 오늘 지식정보튜브에서는 안락사에 대한 문제를 다각적으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간 호스피스 간호사로 병든 노인들을 간호하며 삶의 마지막 시간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수없이 목격한 질 페로 할머니는 언제부턴가 자신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삶을 마무리하게 될 것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찾아온 대상포진으로 인해 몸은 점점 지쳐갔고 청력과 거동에도 불편함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물론 노화가 진행되면서 몸에 올 수 있는 당연한 일들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그 생각이 오래전부터 가져온 두려움을 지워내진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자신도 더욱 힘들어지고 추해질 수도 있고 행여 남은 가족들에게 집이 될 것이 우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안락사가 합법으로 인정된 스위스로 날아가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현재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스위스 이외에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프랑스, 캐나다, 콜롬비아, 그리고 미국 내 몇 개의 주가 있습니다. 이 중 세계에서 유일하게 스위스만이 외국인에게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스위스에서는 디그니타스라는 합법적으로 안락사를 주선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이 존재합니다. 스위스 정부는 이들의 활동 자체를 죽음의 자기결정권을 돕기 위한 인도적 차원의 봉사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칙상 그 대상은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기 힘든 상태의 환자여야 하고 환자의 자발적 동의 역시 필수적입니다. 안락사를 허용하는 여러 국가들이 있지만 안락사를 하는 방식 역시 각각 다릅니다. 안락사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적극적 안락사는 의사가 환자에게 독극물을 직접 주입하는 방식으로 신청자의 사망을 유도하는 방식이고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몸에 달고 있던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해서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조력 자살의 경우 의료진으로부터 약물을 처방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방법으로서 현재 스위스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디그니타스에 의해 도움을 받은 질 페로우 씨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그니타스는 비영리 단체로 회원제로 운영됩니다. 회원이 되기 위해서 현재의 신체적 상태와 그로 인한 영향을 명확히 적은 서류를 보내야 하며 여기엔 현재의 가족 상황과 개인적 배경 또한 포함돼야 한다고 합니다. 이후 의학보고서를 제출해 평가를 받으며 스위스에서 허가받은 의사에 의해 치사약을 처방받은 후 개인이 약을 스스로 투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조력 자살의 과정은 모두 비디오로 촬영되며 치사약은 반드시 환자가 직접 복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정은 개인 주택에서 이루어지고 회원 가입에서부터 장례까지 치르는 데 드는 비용은 1,000에서 1,400만 원 정도. 하지만 회원의 경제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가격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안락사가 허용된 네덜란드의 경우 최근 안락사로 사망한 6,585명 중 대부분이 말기 암 같은 신체적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중 83명은 정신적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20대 여성 오렐리아는 12살 때부터 알아온 우울증으로 분노와 불안감을 자주 겪었고 대인관계까지 어려운 경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툭하면 자살 충동을 느꼈고 환청까지 들리는 지경에 이르자
결국 네덜란드의 안락사 기관을 찾게 되는데요. 그녀는 자신의 D-Day가 다가올 때까지 사랑하는 이들과 어울리고 수공예를 하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평소와 다름없는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신의 장례식이 치러질 화장장을 둘러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2018년 1월 26일 오렐리아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 약물을 들이킨 뒤 천천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향년 29세의 나이였습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 감당하기 힘든 치료비와 가족들의 부담감, 무의미한 삶의 연장 등의 이유로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디그니타스에 속한 회원수는 약 8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각국의 회원 현황을 살펴보면 독일인 3,338명, 영국인 1,341명부터 중국, 일본 등 많은 이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한국인 회원도 32명이나 되면서 최근 2명의 한국인이 안락사를 선택해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집니다. 한국의 경우 논란 속에서도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존엄사를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존엄사란 소극적 안락사처럼 연명 치료를 중단하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 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 같은 단순 공급은 지속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고통받고 있는 말기암 환자라 하더라도 그 기준이 상당히 엄격해서 정말 죽음이 임박한 환자가 아닌 이상 이를 쉽사리 허용해주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사실상 환자가 원하는 때에 삶을 마감할 수 없어 환자 본인과 가족들이 고통받는 것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도 안락사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18년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 아버지를 제발 죽여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버지가 췌장암 3기 판정 이후 5월까지 항암 치료를 받으셨지만 이미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 있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말도 못하시는 상태. 통증이 너무 심해 수면제와 진통제에 의지해서 하루 종일 주무십니다. 1분 남짓 깨어 계실 때면 아버지는 간신히 손을 움직여 안락사를 검색합니다. 그는 마지막에 제발 아버지가 죽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던 83살의 권씨 할아버지는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식물인간 상태가 된 아내 81살의 유씨 할머니를 수년간 홀로 보살펴왔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에게도 전립선암과 뇌출혈의 병마가 찾아와 수술을 받게 되는데 할아버지는 자신이 죽고 난 뒤 할머니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크게 걱정합니다. 끝내 아내가 고통스럽지 않게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그녀의 안락사를 결심하게 되는데요. 2016년 12월 3일 그는 병석에 누워있는 아내의 코에 연결된 음식물 주입 호스에 다량의 신경안정제를 투약했고 그녀의 죽음을 도왔습니다. 권씨 할아버지는 추후 할머니를 안락사 시켰다며 경찰에서 순순히 범행을 자백했는데요. 2017년 2월 28일 할아버지 또한 유서를 남긴 채 할머니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시대가 지날수록 개인의 생명권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국내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다루는 중대한 문제이기에 국내 정서상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요. 또한 안락사가 허용될 시 그에 따른 부작용은 절대 외면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먼저 안락사가 살인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 예를 들어 유산을 노리는 가족 구성원이 의사를 포섭해 대상을 안락사시키거나 치료비를 내기 힘든 사회 약자들로부터 치료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안락사를 강요하는 상황이 혹시나 생길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말기 질병 환자뿐만 아니라 우울증, 자폐증, 시력 상실 등에도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데 쉽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개념 하에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삶을 마감하려 하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예상은 간과할 수 없겠습니다. 인간 생명의 가치가 그저 충동적인 선택으로 인해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되기에 우리는 안락사 문제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근위축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던 이탈리아 남성 피에르지 씨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게 남은 것은 삶이 아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이다. 배에 구멍을 내고 호스로 단백질과 지방을 공급하는 것이 자연적인 것인가? 인위적으로 먹여주고 숨쉬게 하고 죽음을 지연시키는 지금의 상태가 자연적인 것인가? 지금도 여러 질병과 의미 없는 삶의 연장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락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린 당사자가 죽음을 선택할 만큼 얼마나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지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반대로 무작정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건 역시 그들에겐 큰 의미가 되지 못할 텐데요. 합리적인 제도와 지원만이 의미가 있을 듯합니다. 오랫동안 이야기되어 온 안락사 문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식정보튜브 디바제시카였습니다.